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음악 온라인 강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럭저럭 별일 없이 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그널 플로우와 아주 몹시 상당히 기초적인 보이스 레코딩을 해봤죠. 자, 오늘은 굉장히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항상 늘 언제나 강조하는 그런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우리가 이 스피커 상에서 이리로도 보내고 저리로도 보내는 그런 기술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숙제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될 거예요. 그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 스테레오포닉 사운드 시스템,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들 기존의 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전반부 실습 파트, 후반부 이론 파트, 눈팅 파트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 표는 스캇 A 와이어트라고 하는 제 은사님이에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Spatial Location as a Compositional and Engineering Consideration 이라는 제목의 표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소리의 위치와 이것을 작곡에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그다음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소리는 우리가 우리의 두 귀는 그 다음에 뇌는 서로 협력을 하여 소리의 원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쵸? 누가 멀리 부르는 거랑 멀리서 나를 막 부르는 소리랑 내 눈앞에서 가까이서 부르는 소리랑은 눈을 감고 있어도 구분이 되죠, 분명히. 그런데 걔네들의 음향적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oreground, midground, background. 전경, 중경, 근경, 중경, 원경. 뭐 이렇게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각각 foreground는 proximity, 원근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very close 하게 느낀다. 매우 가깝게 느끼며 amplitude, 음량은 어떠하냐? much higher, 딴 애들에 비해서 소리가 크다. 물론 가까이서 작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같은 음량으로 소리를 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foreground의 소리가 amplitude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frequency range, 이게 중요해요. foreground에 있는 소리는 full frequency range, 어떤 로스도 없이 전체 full frequency range를 다 들려준다, 우리 귀에. 그 다음에 자, 소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direct sound와 early reflection, 그 다음에 reverberation으로 나뉘죠. 직접음과
초기 반사음, 몇 번의 쿠션을 맞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다음에 그 이상의 멀티플 뭐 수십 수백 번의 반사를 통해서 들리는 반사음들. 그걸 리버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합쳐져서 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리버브레이션도 early reflection도 결국에는 reflected sound죠. 반사된 소리들. 그래서 반사된 소리들이 없거나 foreground의 소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아주 적게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foreground 소리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midground의 소리는 이제 foreground보다 조금 멀어진 중간쯤, 우리가 세 단계로 본다면 이거보다는 멀어졌고요. further away. 그 다음에 amplitude가 foreground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frequency range를 보면 significant reduction. 자, 감소가 심각하게 오는데 어디에 오느냐? 하이와 로우에 온다. 그래서 7kHz 이상의 소리들과 100Hz 이하의 소리들, 이 frequency range가, 그러니까 그 줄어든다. 7kHz 이상 소리, 그다음에 100Hz 이하의 소리들.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사음이 아까보다 많이 섞이게 돼 있는 거죠. 걔네가 미드그라운드의 소리들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소리들은 당연히 더 훨씬 멀리 있고 significantly amplitude가 reduced 된다. 소리가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하이하고 로우가 더 감소가 오는데 아까는 7km 이상 100 이하였는데 이제는 4km 이상, 그다음에 150에서 200Hz 밑으로다가 심각한 그 감소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직접음은 거의 없고 all reflected sound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눈앞에 있는 소리가, 아니, 눈앞에 있는 어떤 피사체는 카메라 용어구나. 파운드 오브젝트가, 어떤 소리를 내는 물건이, 무언가가 소리를 막 내면서 점점 멀어져요. 점점 스무드하게 멀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가 짖으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가까이에 있을 때는 가까이 점점 개가 짖으면서 도망을 가면 음량은 점점 줄어들고, 앰플리튜드, 그다음에 프리퀀시 레인지는, 자, 여기가 저음이고 여기가 고음이라고 그런다면은 저음과 고음이 점점 이렇게 깎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직접음과 반사음의 비율이 100대 빵이었다면은 얘네들이 점점 서로 뒤바뀌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그래, 개가 내 눈앞에 있다가 멀리 이동하는 그런 소리의 이동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어떤 툴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만들 것이냐. 일단 오데시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 오토메이션을 써가지고 좀 더 편한데 오다시티를 통해서 보는 게 뭐랄까 좀 더 직관적인 맛이 또 있어요. 일단 그거로 해보죠. 자, 오다시티를 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선가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모노 파일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매우 제법 드라이하고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전경이 아니라 근경의 소리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아까 배운 대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중경의 소리, 원경의 소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고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얘는 근경의 소리고 네임을 바꾸면 돼요. 개, 근경, 개, 중경, 개, 근경.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드그라운드는 앰플리튜드를 일단 줄이고요. 7kHz와 100Hz 이상 이하의 소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리버브를 좀 섞어주면 되겠죠. 얘를 일단 좀 줄여줄까? 이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아예 마이너스 6dB 정도를 줄여줍시다. 그러면은 현저하게 줄었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이제 지금 음량 차이밖에 없죠. 이제 프리퀀시를 조절해 줍시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 준 후에 에펙트에 가서 그래픽 EQ도 좋지만 요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은 필터 커브가 있어요. 오케이. 얘를 flatten 버튼을 눌러서 평평하게 해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kg, 그 다음에 100, 7000 이상의 소리들을 현저하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의 소리를 줄이려 했으니까 조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읍시다. 100부터는 없게. 오케이. 7000도 마찬가지로. 그러고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프리뷰. 그러네요. 확실히 좀 희마리가 없어진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음색이 많이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자 일단 비교를 좀 해볼까요? 얘를
가까이 있는 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네. 이것과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조절하고 프리퀀시를 조금 손보내. 확실히 이미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리버브를 살짝 걸어주죠. Manage Preset을 하면은 Factory Preset Medium Room 정도로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자, Wet Gain과 Dry Gain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Wet Gain이 Reverberation이 걸린 애예요. 그 다음에 Dry는 하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t Gain을 최하로 놓고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걸린 소리가, 얘를 솔로로 놔야 되겠군요. 자, 에펙트 다시 리버브. 웻 게인을 빵으로 놓고 들어보면은 리버브가 하나도 안 걸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드라이 게인을 빵으로 놓고 들으면 이렇게 리버브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얘와 얘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리버브를 얼만큼을 섞을 것인가. 지금 미드레인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섞어 볼게요. 먼저 조금 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것과 중경은 어떻게 좀 멀어진 것 같으십니까? 듣기에.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믿으십시오 그런다고 뭐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된다면 그럴 수 있지. 서로 감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인차를 인정해야죠 뭐.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멀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원경을 만들어 봅시다. 아까 앰플리파이에서 마이너스 6dB 정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한 12dB 정도 해봅시다. 이것보다 더 작죠? 그런 다음에 자,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심각하게 리듀스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를 200 이하랑 4kHz 이상을 날리자. 그래서 에펙트 가서 리버브 말고요. 필터 커브에 가서 200 이하를 날려버리고 4000 이상을 날려버리자. 그런 다음에 들어봅시다. 굉장히 멀어진 느낌이 들죠. 이거를 더 줄이면은 더 멀어져요 사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얘랑 얘의 차이가 얘랑 얘의 차이보다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얘를
조금 키워줍시다. 한 3dB 정도. 3dB 정도. 오케이. 이 정도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리버브를 통해서, 자, 리버브 뭐라고 돼 있어요? Almost no direct sound 그랬죠. 그러니까 reflected sound의 비율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만큼이나 주고 얘는 이만큼이나 낮춰봅시다. 그러고 들어보면 멀긴 먼데 멀리 도망가긴 했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동굴 안으로 숨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를 너무 죽일 필요까지는 없고 웨도 좀 줄여서 반반 정도 섞어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웻하고 드라이의 비율을 맞추면서 게인을 둘 다 낮춰가지고 지금 소리가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dB 정도의 피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피크로 조절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8.9dB 정도를 키워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각각 한 6dB 정도씩의 차이가 나는 소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원경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멀리 있는 개 같으세요? 한참 멀리서 짖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렇게 이동을 시킬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량이 얘가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이 되고 얘가 페이드 인이 됐다가 얘가 페이드 아웃이 될 때 얘가 페이드 인이 되면 되겠죠. 자, 이게 오토메이션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이걸로도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envelope 툴을 이용해 가지고 볼륨을 조절해 봅시다. 자, 그래서 한 3초 정도 드라이한 사운드를 풀로 즐기고 얘가 점점 이동을 합니다. 9초부터 약 9초까지. 이렇게 점차 줄고 여기는 아예 없어지고 이렇게 약 2단계에 걸쳐서 얘를 페이드 인을 아웃을 시켜보죠. 그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얘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하여 얘도 약 2단계로 이러면 3단계네. 이렇게 요 지점에서 그래서 약간씩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이 이론과 실제로 들리는 결과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들어보면
그런데 피크가 좀 뜨네요. 그러니까 소리가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줄지 않았으며 얘가 너무 일찍 커지면 그런 결과가 나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제법 자연스럽게 멀어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또 더 멀리 보내보죠. 이쯤에서는 아예 없어지게. 얘는 없다가 조금 일찍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이쯤에서는 이렇게 다 커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조금 더 일찍 작아져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죠. 소리가 걔가 원래 가까이 있는데 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멀어지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맨 왼쪽으로 파노라마를 왼쪽으로 주고 얘는 가운데 주고 얘를 오른쪽에 두면은 얘는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 가까운 왼쪽에서 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귀로. 자, 어떻습니까? 이동은 자연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얘네가 좀 너무 커. 그러니까 먼 느낌이 좀 덜 나. 얘를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멀어지는 마음에 듭니다. 제법. 자, 이렇게 스페이셜 로케이션의 특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proximity, amplitude, frequency range, 그 다음에 reflected sound 각 항목들의 음향적이 아니라 음향적 파라미터들을 조작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소리를 가까이 있는 소리, 중간에 있는 소리, 멀리에 있는 소리
요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만들어 봤고요. 얘네들을 쭉 이어 가지고 점점 이동시키는 것까지를 오다시티를 통해서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의 스페이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공간화죠. 그래서 스테레오포닉 사운드에서부터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의 간략한 발전사 등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내는 공간감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준의,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쓰는 사운드 포맷이 스테레오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어폰도 두 개를 꼽고요. 한쪽. 그 다음에 헤드폰 마찬가지고 스피커도 두 개를 한 세트로 사용을 하죠. 왜 그러느냐? 왜일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 귀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란,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란 우리의 양 귀가 듣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 귀가 듣는 상황을 재현해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럼 우리의 귀가 어떻길래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는 입체감을 갖는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스테레오포닉 사운드의 소리는 입체감을 갖습니까? 자,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더 간단한 포맷은 뭐예요? 모노포닉 사운드죠. 모노포닉 사운드란 한 채널의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 핸드폰으로다가 음악을 들으면은 스피커가 하나만 있죠. 두 개 있는 것도 있나요, 요즘에? 좋은 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 거는 하나만 달렸어요. 구멍이 하나만.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스테레오 음악을 재생을 해도 모노로밖에 재생을 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무슨 저기 기둥마다 스피커가 달려 있죠. 스피커가 한 500개 달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 채널의 소리인가? 아니죠. 500개의 스피커에서 다 똑같은 소리가 나오죠. 걔네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노포닉 사운드라고 하죠. 그러면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란 두 개, 이 양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야 우리가 그걸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소리를 틱틱 소리를 내면은 우리의 오른쪽 귀와 저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얘가 이쪽 귀에 닿는 시간도 다르고 이쪽 귀에 닿는 시간도 달라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귀에 가깝기 때문에 얘에 더 큰 소리로 들어갈 테고요. 얘한테는 더 작은 소리로 들어가겠죠. 음량도 달라져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직접음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제 머리통을 회절해서 들어가는 소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리플렉티드 사운드의 비율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다르게 인지가 된다. 그 다르게 인지하는 걸로 우리는 소리의 방향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어. 우리는 양쪽 귀에 소리가 다르게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소리의 방향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소리가 뒤에 있는 것도 알죠. 인지가 되죠. 어. 우리 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 만약에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없어진다면, 요 귀가 없어지고, 그래도 들리긴 들리죠. 어. 이 귀의 겉으로 나온 이 웨이가 없어진다면 들리긴 들릴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소리가 오는지, 얼마나 먼지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의 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원근도 인지를 하고 방향성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귀에 다르게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양 두 채널의 소리를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소리가 스테레오포닉 사운드입니다. 그다음에 스테레오포닉 사운드 중에서도 다시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마이크 두 개를 사용을 해요. 같은 종류의 같은 마이크 두 개를. 왜? 우리의 양 귀가 듣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마이크가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각각의 레코더예요. 외장 레코더인데 각각의 레코더인데 얘 두 개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회장에 가도 천장에서부터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보면은 똑같은 거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간격을 두고. 그게 바로 스테레오 레코딩을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스테레오 레코딩이지만 굉장히 특이한 애가 있어요. 요 뒤에 있는 얘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얘가 더미헤드 레코더, 더미헤드 마이크.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얘 1,000만 원이 넘는 애예요. 노이만에서 나온. 여기 지금 귀 모양이 있죠. 귀 모양이 있고 요 안에 마이크가 심어져 있어요. 우리 머리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할 경우에는 원근과 방향성을 다 인지할 수 있는데 장점은 뭐냐? 완벽하게 우리가 뒤에서 누가 불러도 뒤에 있는 소리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스테레오포닉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은 완벽하게 방향성을 투 채널로 우리의 귀 양 채널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저걸로 녹음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쪽에도 똑같이 생긴 귀가 왼쪽 귀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마이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거랑 똑같이 듣고 얘를 다시 요렇게 저걸로 녹음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들을 때는 양쪽의 소리가 겹치지 않게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어야만 완벽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ASMR 무슨
그 녹음해 가지고 들려줄 때 "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저걸 저런 레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피커로 들으면은 왼쪽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오른쪽 귀에도 들어가고,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온 귀가 오른쪽 귀뿐만 아니라 왼쪽 귀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널이 분리가 완벽하게 안 돼요. 근데 저 레코더는 그런 용도로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채널을 분리해 줘야만 의도한 바대로 입체적으로 들리게 된다. 우리의 귀가 저렇게 생겼으며 우리는 왼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와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두개골에 의해서. 이쪽 귀에 들어간 소리가 이쪽 귀에 새지 않죠. 이어폰 한쪽만 꽂고 이쪽 귀에서 여기에 들어간 소리가 이쪽 귀에서 안 들리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의 그 바이올로지컬한 원리를. 저런 녹음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 녹음이라고 그래요. 두 귀 녹음. 영어로는 binaural. 그래서 저걸 binaural mic라고 얘기를 하고요. binaural recor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테레오포닉 사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거는 이른바 서라운드 포맷입니다. 자, 우리가 5.1, 뭐 7.1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포맷의 장점은, 자, 여기 청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5개로다가 스피커 5개로다가 청자를 감싸고 있죠. 우리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일치할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냅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괴물이 내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TV로 영화를 볼 때는 TV가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오죠. 그거는 정보의 불일치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색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리를 뒤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오는 적이라든가 괴물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 기본적으로 이 5.1 채널 셋업은 영화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센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왜 센터 스피커가 있느냐?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공간감을 만들고 백그라운드 뮤직 또는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재생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이 센터 스피커를 통해서는 대사가 나오죠. 대사가 스테레오로 대사 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다거나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쪽이나 이쪽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정면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센터에서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야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대사를 위한,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포맷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게 애초에 센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뒤에서 얘기할 경우는 없나요? 있겠죠. 그래서 5.1이 아니라 7.1 또는 뭐 8.1 등등등, 이 스피커는, 그러니까 채널이 분리된 스피커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해상도, 그러니까 소리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캔이나 프린팅을 할 때 그 몇 dpi냐 뭐 이런 거 따지죠. 뭐 300 dpi로 스캐닝을 할 때랑 600 dpi로 스캐닝을 할 때랑 화질이 다르단 말이지. 왜? 찍을 수 있는 점 수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피커의 개수가 높을수록 더 섬세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가 차가 내 왼쪽에서 앞쪽에서 뒤로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삐 붕 하고 왼쪽에서 앞에서 뒤로 지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또 내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떴어. 그러면은 요 소리가 헬리콥터 그 휘파람이래. 헬리콥터 날개가 붕붕붕 이렇게 도는 소리가 붕붕붕붕붕붕붕 도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총알이 이렇게 막 내 머리 위를 나를 지나가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5.1, 7.1 이 서라운드 포맷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력을 갖게 되죠. 투 채널 스테레오 포맷은 좌우의 표현과 좌우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원근의 표현. 그러니까 내 앞쪽만 커버하지만 이거는 뒤까지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7.1 셋업은 이 오른쪽에 양 옆까지 사이드까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자꾸 .1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1이란 표현은 서브퍼 스피커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리의 방향성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대의 스피커를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위치에. 그런데 서브우퍼는 저음만 내는 애예요. 저음만 내는 애는 그러니까 약 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뭐 60Hz 정도 통상적으로 이하의 저음들은 파장의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브우퍼는 아무데나 놔도 된다. 물론 그것조차도 개선해가지고 최적의 장소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봐봐요. 이쪽에는 이 7.1 셋업에서는 요 서브우퍼를 지금 LFE가 Low Frequency Effect의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서브우퍼를 앞쪽 왼쪽에다 놨는데 얘는 사이드에다 놨죠. 그래서 왜냐? 기본적으로 저음, 초저음들은 방향성이 없다. 어디서 이 초저음이 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사람들이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5.1에서 0.1로 표현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6으로 표현을 안 하고 7.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 디즈니 판테이지아에서부터 라우드 스피커 오케스트라까지를 할 차례인데 이게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 내용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5.17 채널 이 컨슈머 레벨의 멀티 채널 사운드 시스템까지만 하고 요 역사적 맥락, 역사적인 그 시스템들의 사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첵 과제는 제가 게시판에다가 제가 아까 사용했던 개소리를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개소리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뭘 사용해도 좋아요. 가운데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점점 이동을 시켜보시라. 물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그건 옵션. 어쨌든 원근을 조절해 보시라라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원근을 조절하여 그것을 음악 파일 mp3나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늘 하듯이 드랍박스 링크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게시판에다가 다시 써 놓을게요. 업로드 링크와 함께.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